안녕하세요. 자, 이제 박정희 정부가 무너졌습니다. 자, 박정희 정부가 10월 26일 날 12.6 사태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이 되면서 유신 체제가 종말을 고하게 됐고요. 종말을 고하게 된 상태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좀 새로운 민주화된 세상을 꿈꾸는 그런 모습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이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발생해요. 79년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12.12 사태라는 게 있어요. 자, 12.12 사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고 나서 헌법 체계에 의해서 이제 그 다음 권력자들이 이렇게 딱 그 정치 체제를 운영하게 된 시스템이 헌법으로 규정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훨씬 밑에 있는 군인이 역시 또다시 무력을 사용해서 권력을 장악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걸 12.12 사태라고 합니다. 자, 이 12.12 사태를 주도적으로 이끈 사람은 누구냐? 전두환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 또 군인입니다. 군인이 또다시 권력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박정희로 대표되는 군인들이 몰락하고 새로운 군인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기존 군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 신군부라는 말을 써요. 12.12 사태 이후에. 자,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은 사실 여기에 당시는 그렇게 주목을 안 할 정도로 워낙 박정희의 그 기운이 워낙 넘쳤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사라진 거에 대해서 이제 사회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좀 민주화된 부분으로 나가야 한다. 라는 다양한 요구들이 나오게 돼요. 이것이 이제 보통 이제 1980년을 즈음하여 그 민주화된 목소리들이 더욱더 다양하게 등장하게 되는데 이 다양하게 등장하게 되는 이러한 작금의 사태를 뭐라고 하냐? 요거를 이제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서울의 봄이라고 해서 다양한 민주화된 시위들이 나오는데 그 시위들의 주된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일단 신군부 물러나라. 이제 새로운 민주화된 세상이 와야 되면 민간인들이 정치하는 그런 세상이 돼야지 군인들이 또다시 정치하는 건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요구들이 나오게 됐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기존에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유신헌법 이거 없애라 라고 하는 목소리가 아주 점차 커지게 된 거죠. 이런 목소리가 전국의 다양한 곳곳에 나오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되는 분위기가 낭만적으로 퍼지게 되는데 이거를 전투적으로 또 퍼지게 되죠. 그런 것이 바로 서울의 봄이었어요. 하지만 역시 이에 대한 이제 그 전두환은 생각보다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를 이어서 계속 이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니까 이거를 이제 강경 진압하는 모드로 나서기 시작해요.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이제 권력을 12.12 사태 이후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계속 이제 좀 뭐랄까요 시위대를 강경 진압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계엄령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게 되고 그 절정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아주 큰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5.18 민주화 운동. 5.18 민주화 운동. 자, 이 서울의 봄은 명확한 어떤 역사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이제 그냥 어느 정도의 일반적인 관념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이 되고 나서 이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때를 보통 서울의 봄이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통칭하고요. 그 서울의 봄을 무자비하게 진압한 사건이 5.18 민주화 운동인 거죠. 자, 이 5.18 민주화 운동은 과정하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광주에서 일어납니다. 워낙 유명하고 사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학생들이면 뭐 책으로나 영화로나 드라마로나 소설로나 또는 그밖에 뭐 아버지나 그 할아버지의 얘기에 의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
아주 깊숙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수업 시간이 되면 좀 더 깊숙이 많이 배워야 되는데 역시 우리 또 수능이 다가오고 있어서요. 수능에서는 또 나오는 강력한 주제이긴 합니다. 광주가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광주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요거 신군부 퇴진, 유신철폐, 그다음에 이제 뭐 당시 전두환이 명령하고 있었던 계엄령 철폐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시위가 확산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광주 지역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시 계엄군 실전을 방불케 하는 공수부대가 파견이 돼가지고 이 일반 민간인들의 시위에 계엄군이 투입이 돼요. 그 공수부대가 투입이 돼가지고 이 계엄군이 발포를 합니다. 계엄군의 발포가 있게 돼요. 이 계엄군의 발포 역시 이걸 누가 명령을 내렸느냐 지금 한참 재판이 진행 중이죠. 참, 할 말은 많지만 그쵸? 네, 하여튼 이제 계엄군의 발포가 있게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많은 민간인들이 대량 학살이 되고 희생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 시민군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정답으로 만들 때 가장 이제 좀 키포인트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시민군. 안대방송이 나오네요. 얘기 들리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냐? 정권은 무력으로 진압을 하게 되고 광주 시민들의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대규모 희생이 있게 됩니다. 이 당시 이 사건은요 전두환 정권이 언론 통제를 통해 가지고 방송사를 이제 규제를 하면서 이것들이 전국으로 보도가 제대로 못하게 함으로 있어요. 그냥 광주 지역에서 빨갱이와 폭도들이 소란을 일으켰다 이런 것들로 이제 입막음하면서 사실은 많이 좀 그 전에 묻혀 있었던 이 당시에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이 됐죠. 자, 이렇게 광주 지역에 이제 주민들을 대량으로 학살을 하고 피를 본 이 전두환 정권이 권력을 잡는 작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1981년부터라고 할까요? 연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자, 1981년도부터 이제 새로운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이름하여 전두환 정부예요. 자, 한번 흐름을 다시 잡아볼까요? 박정희 정부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등장한 이후에 군정을 실시하고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18년간 권력을 쭉 유지하다가 19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이 되면서 유신 체제가 끝났죠. 11.6 사태. 그리고 새로 정상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다시 또 다른 군인들이 등장하죠. 12.12 사태, 신군부.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여러 저항적 시위가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가 서울의 봄, 그 절정에 달했던 게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전두환은 이거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권력을 잡는데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성공한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흐름은 이제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이 전두환 정부의 성립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립 과정은 뭐 자세히 수능에 나오지는 않는데요. 이제 기본적인 역사적 진실이니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 설치한 이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이동 엄청 길죠? 몰라도 됩니다. 엄청나게 크네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이름도 엄청 긴 이제 그걸 설치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권력과 여러 것들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이 5.18 민주화운동을 이제 진압을 한 전두환 정부는 이제 전두환은 대통령이 돼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기억나세요? 지금 아직 헌법이 바뀐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 이 당시 헌법은 무슨 헌법이냐면 박정희가 72년도에 만든 유신헌법이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신헌법은 대통령을 어떻게 선출하냐?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간접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패턴이었죠.
전두환도 역시 그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전두환도 이후에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간접 선거를 단행을 하게 되고 여기서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됩니다. 1980년에 연도를 이렇게 일부러 안 쓰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이제 전두환은 대통령으로 됐을 때가 유신헌법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본인도 좀 이게 좀 찝찝했던 거죠.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악법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제 무엇을 단행하냐? 개헌을 단행해요. 헌법을 바꿔요. 자세히 몰라도 됩니다. 이 부분은 뭐 자세히 몰라도 돼요. 자, 이 개헌을 단행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8차 개헌이고요. 8차 개헌이고 요 이제 내용은 7년. 대통령 임기는 7년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을 선거인단 이라고 하는 역시 통일주체국민회의랑 큰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역시 그 선거인단이라고 하는 대표자들을 뽑아서 체육관에서 대통령 선출하는 일명 체육관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게 개헌 8차 헌법입니다. 그래서 이 8차 개헌 헌법에 의해서 전두환이 결국 요 이제 개헌이 됐죠. 요걸 위해서 다시 대통령이 또 다시 당선이 돼요. 이게 이제 198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자세히 알 필요 없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2번 됐어요. 그것도 다 간접 선거제요.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는 일단 성립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법적인 요소가 많고요. 그렇죠? 나중에 법원에 의해서 이에 대한 여러 판결들 많이 받게 됐죠. 자, 그래서 이 정부는요.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데 돌리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취합니다. 그중에 이제 크게 강경책과 회유책을 들 수가 있는데요. 자신을 이제 반대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이 강경 통제로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강경책으로는 언론 통제. 그래서 이 전에는 상당히 많은 그 방송사와 신문사가 많이 있었거든요. 전두환 정부 이전에 그 정부들을 대규모 통합하는 작업을 하게 돼요. 그걸 통해서 탄생한 방송사가 뭐 KBS, 연합뉴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당시에 탄생을 하게 돼요. 지금 또 이제 성격이 많이 달라졌지만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삼청교육 많이 들어보셨죠? 사회를 어지럽히는 범죄자들을 이 삼청교육들 안에 집어넣어서 그냥 아주 폭력적으로 교화시킨다는 목적하에 비민주적인,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걸 통해 가지고 상당히 폭압적인 정치도 펼치고요. 이것 외에 이제 회유책 또 쓰게 국민들을 좀 이렇게 좀 풀어주는 거죠. 그 회유책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통금, 그 영화 살인의 추억 같은 거 보신 분, 살인의 추억 많이 봤을 것 같으니까 얘기를 하면 거기 밤 이제 딱 어느 정도 해가지고 밤 몇 시가 딱 되면은 전국에 윙 사인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불을 끄고 문을 닫죠. 그 야간 통금이에요. 그 통금을 해제합니다. 이제 밤에도 나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발과 교복을 자유로 하시는. 그래서 영화 써니가 이때쯤 영화예요. 써니를 보게 되면은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다 화려한 사복을 입고 등장하죠. 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연관되어 있죠. 그리고 뭐 해외여행 자료. 지금으로서는 당연한 건데 이전에는 이게 다 안 됐거든요. 이거를 전두환이 다 풀어줬어요. 국민들이 여기 관심을 여기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수능 특강에는 사라져 있는데 이제 많이 아시는 분들한테 3S 정책, 스포츠, 스크린, 영화, 그다음에 성 이런 것들과 연관된 사업들을 이제
부흥을 시키면서 국민들 관심을 그쪽으로 돌리기 위한 모습들을 펼쳐 보입니다. 자, 어쨌든 전두환 정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헌법 7년 단임이잖아요. 81년도에 이제 수립된 전두환 정부니까 이제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 88년까지 가요. 88년도가 되면 이제 새로운 정부가 수립이 돼야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식이 많이 성숙해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두환 정부 이후에 새로운 정부는 우리 선거인단이라고 하는 이 조직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구성하고 싶다라고 하는, 즉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표자를 뽑고 싶다라고 하는 강렬한 열망이 전두환 정권 말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해요. 대개 1987년경부터 해서. 그래서 영화 중에 뭐 1987 이런 영화도 있죠. 그래서 그 시기 즈음하여서 이제 이 직선직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겠다라는 요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1987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등장하는 게 6월 민주항쟁입니다. 6월 민주항쟁. 수능 관련된 얘기를 하자면 수능의 문제 중에 이제 현대사 파트가 3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문제는 민주화 운동이 꼭 나옵니다. 그 민주화 운동이 나오는데 그 중에 민주화 운동은 셋 중에 하나예요. 4.19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5.18 민주화 운동. 요거 좀 중요합니다. 광주와 시민군 요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 요 셋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6월 민주항쟁을 이제 살펴보게 되죠. 자, 여기 이제 이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직선제 요구가 점점 이제 높아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시위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위를 이제 전두환 정부답게 강경 진압으로 갑니다. 이 당시 이제 그 전두환 정부 때 이런 이제 시위를 진압하면서 막 이렇게 좀 포갑의 기능을 했던 것이 박정희 정부 시대 때 그 중앙정보부라고 있었죠. 그것이 이제 안전기획부라고 이름 바뀌어 안기부라고 이 당시 불리는데 거기가 이제 본부가 남영동 같은 데 있거든요. 거기는 이런 시위를 하는 학생들이 주로 대학생들인데 대학생들을 잡아서 거기 가서 시위 고문하고 반쯤 죽여놓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던 시절이 이 시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전개 과정으로 가게 되면 이 직선제 요구에 대한 이런 것들이 되게 높아져 가고 있을 무렵에 이거를 이제 시위를 하고 있었던 이제 좀 역시 포인트가 되는데요. 당시 서울대학생이었던 박종철이라고 하는 학생이 고문을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 중에 이제 포인트가 박종철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4.19의 단초는 김주열이라는 학생이고요. 여기는 박종철이라고 하는 서울대학생이 그 영화에 잘 나오죠. 턱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시위가 더욱더 이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전두환 정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4.13 호헌 조치라고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호헌이라는 단어만 잘 좀 눈에 보세요. 수호할 호, 헌법 헌. 나는 너희들이 아무리 이렇게 나와도 나는 기존 헌법을 수호하겠다. 기존 헌법이 뭐예요? 8차 헌법. 선거인단이 간접선거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게 하는 시스템을 난 고집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이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요. 이 시위가 이렇게 되면서 확산이 되고 이 시위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당시 연세대 학생이었던 이한열이라고 하는 학생이 최루탄을 맞고 사망을 하게 돼요. 6월 민주항쟁에서는 그 관련된 인물 좀 중요하신 분으로 박종철, 이한열 이 두 분이 나오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위가 전국으로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자, 당연히 이제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나니까 당시 이제 이 전두환 정부가 그렇게도 권력을 물려주고 싶었던 사람이 노태우였거든요. 이 노태우란 사람이 그래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걸 받아주겠다 해서 6.29 민주화 선언. 즉 대통령 직선제를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돼요. 이것이 이제 6월 민주항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결과로 가게 되면 개헌이겠죠. 결과
결과 뭘 단행하게 되냐? 개헌을 단행하는 거예요. 자, 차수 중요치 않지만 구차기야. 9번째 바꾸는 겁니다. 자, 이 9번째 바꾸는 거고 여기는 이제 대통령 5년 임기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 요 헌법이 만들어지게 돼요. 6월 민주항쟁. 그래서 6월 민주항쟁에서 그 보통 문제는 호언 같은 것들이 질문으로 잘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답으로는 박종철, 이한열 이런 것들이 좀 그 다음에 여기 직선제 여기를 이제 포인트로 봐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6월 민주항쟁이 완성이 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뜻대로 또 가진 않아요. 그거는 뭔가 역사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고생하셨습니다.